차범근의 아들 차두리. 선수 시절 내내 그를 따라다녔던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만큼은 아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요, 지금 감독으로는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일 화성 종합 경기타운, 차두리 감독이 이끄는 화성FC가 대구FC를 상대로 5대1 대승을 거뒀습니다. 에이스 플라나 혼자서 4골을 몰아쳤고, 이 승리로 화성은 창단 이후 처음으로 4골차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코리아컵과 리그를 합쳐서 5경기 연속 3골 이상, 이 기간에만 18골, 경기당 3.6골이라는 압도적인 화력에 요즘 축구팬들 사이에서는 차두리 매직이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차두리를 아는 사람들에게 이 소식은 좀 낯섭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4강의 주역이었으니까요. 당시 대학생 신분으로 대표팀에 뽑혔을 때는 차범근의 힘으로 들어간 거 아니냐는 비난도 받았지만, 히딩크 감독 본인이 스피드와 파워로 유럽 선수를 흔들 수 있는 자원을 찾다가 직접 발탁한 결과였습니다. 실제로 그의 100m 기록은 11초 2, 최고 속도는 시속 35km, 2002년 월드컵 멤버 중에 실제로 가장 빨랐던 선수였습니다. 몸싸움은 또 얼마나 셌던지 훈련 중에 코치의 갈비뼈에 금이 가고, 이영표는 체력 강화 차원에서 차두리와 몸싸움 훈련을 하다가 근육 파열 부상을 당한 일화까지 있을 정도였죠. 이런 소문을 들은 질라탄이 직접 몸조심하라는 말을 건넸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은퇴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잘하지는 못했지만 항상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선수였습니다. 아버지 차범근이라는 이름은 평생 그를 따라다녔고, 심지어 히딩크 감독이 2002년 이미 그에게 수비형 풀백을 권했을 때도 차두리는 아버지처럼 스트라이커로 성공하고 싶어서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그 뒤로 독일에서 8년간 6개 팀을 옮겨 다니는 방황기를 겪었고,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야 마인츠 시절 위르겐 클롭의 권유로 뒤늦게 포지션을 전향했습니다. 그제야 진짜 커리어가 열렸습니다.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 풀백으로 출전했고, 셀틱에서 우승을 경험했고, FC 서울에서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준우승과 시즌 베스트 11까지 차지하면서 리그 최고의 풀백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재능은 확실했지만 포지션을 너무 늦게 찾은 탓에 늘 어딘가 아쉬움이 남는 선수였던 셈이죠. 지도자의 길도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은퇴 이후에 러시아 월드컵 코치를 시작해서 FC 서울 유스팀인 오상고 감독을 맡았습니다. 이때부터 그의 지도 철학이 드러납니다. 지금 실수해도 돼. 너네한테 완벽하게 모든 걸 바라지 않아. 성적보다 성장에 초점을 둔 방식이었는데, 신기하게도 성적까지 따라왔습니다. 부임 첫해 리그 8승 1무로 무패 우승, 최다 득점에 최소 실점까지 기록했고, 전국 체육대회에서도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FC 서울 유스 디렉터를 거쳐서 2024년 겨울 프로 전환을 앞둔 화성FC의 초대 사령탑으로 부임합니다. 화성은 만만한 무대가 아니었습니다. 2013년 준프로 클럽으로 시작해서 12년 만에 K리그2에 합류한 신생팀이었죠. 연고지 화성시는 인구 100만이 넘는 광역시 제외로 전국 5번째 대도시로 성장했지만, 정작 구단 사정은 딱 그만큼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시민 구단들 중에서는 지원 예산이 많은 편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결코 풍족한 팀은 아니었거든요. 프로 원년이었던 2015 시즌 화성은 9승 13무 17패로 14개 팀 중에 10위에 그쳤습니다. 선수 때도 아쉬움이 남을 텐데 프로 감독으로서도 아쉬움이 남을 수 있는 성적이죠.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프로 2년차인 올 시즌 화성은 완전히 다른 팀이 됐습니다. 차두리 감독은 4-4-2를 기반으로 자신만의 색깔을 확실히 입혔습니다. 공을 잡으면 짧게 돌리기보다 빠르게 전방으로 연결해서 상대 뒷공간을 노리고, 공을 뺏기면 곧바로 강한 압박으로 되찾아옵니다. 대구전이 딱 이런 축구였습니다. 점유율은 35대 65로 크게 밀렸지만 13개 슈팅 중에 9개가 유효 슈팅을 정도로 효율적이었죠. 물론 완벽하진 않습니다. 신생팀 특유의 선수층 한계로 강한 압박을 오래 유지하면 체력이 빨리 떨어지고 수비 간격의 세밀함도 아직 다듬어야 할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 빈틈까지 안고도 결과를 내고 있다는 게 더 놀라운 지점입니다. 전술만이 아닙니다. 차두리는 선수단 관리로도 호평받는 지도자입니다. 오상고 시절의 포용력은 화성에서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젊은 감독답게 선수들과 수평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필요할 땐
확실한 카리스마를 보여주는 유형이죠. 유럽에서 오래 뛰었던 경험 덕분에 국내 지도자들과는 결이 다르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실수에 개의치 않고 오히려 더 많이 시도하라고 독려하는 방식입니다. 선수 보는 안목도 남다릅니다. 오상구와 FC 서울 유스를 거치면서 이태석, 황도윤 같은 선수를 키워냈고, 화성에서는 대전 하나 시티즌에서 자리 잡지 못했던 박준서를 데려와서 리그 최다 차단 기록을 세우는 수비 핵심으로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여름 이적 시장으로 합류한 베테랑 일류첸코는 독일어가 능통한 차 감독과 통역 없이 소통할 수 있어서 적응이 훨씬 편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 독일에 자라면서 익힌 언어 감각이 이제는 선수단 운영의 무기가 되고 있는 셈입니다. 선수들이 감독에게 감히 심한 장난을 쳐도 다 받아줍니다. 그러다 보니 패배에도 행복해하는 팀이 될 정도입니다. 그 결과가 5월 이달의 감독상이었습니다. 올해부터는 K리그와 K2 리그 구분 없이 성적순으로 후보를 추리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2부 리그 소속인 차두리가 상을 받기는 어려울 거란 예상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이전 시상은 모두 서울의 김기동 감독이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시상에서 결국 그의 이름이 불렸습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화성의 상승세를 이끈 차 감독이 지도력을 인정받았다고 평가했고, K리그 최고의 전술가로 꼽히는 수원 이종효 감독도 과거 그의 능력을 높이 평가한 바 있습니다. 화성 부임 당시 차두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아마 축구일에 종사하는 동안 항상 비교될 거다. 아버지의 그의 이름이 워낙 크기에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감독을 하기로 한 것도 내 선택이고 또 한 번의 도전이다. 아버지만큼의 선수는 안 됐지만 혹시 아나요? 감독으로는 뛰어넘을 수 있을지. 그리고 지난 8월 7일 이 시즌 최대 분수령이라 불린 경기가 열렸습니다. 상대는 서울 이랜드. 이기는 쪽이 곧장 우승 경쟁의 중심으로 올라서는 사실상 6점짜리 맞대결이었습니다. 결과는 0대0 무승부. 5경기 연속 3골 이상을 터뜨려온 화성이었지만 이날만큼은 좀처럼 골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차두리 감독은 담담했습니다. 어려운 경기가 될 거라고 예상했다. 상대도 좋은 페이스와 개인 능력이 있었다. 날씨도 무더웠고 선수들이 리듬을 찾는데 평소보다 오래 걸렸다. 그래도 전체적으로 강팀을 상대로 좋은 경기를 했다고 생각한다. 무실점은 긍정적이다. 그러면서 곧바로 다음을 향한 말을 덧붙였습니다. 다음 부산 원정에서는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네. 현재 화성의 순위는 6위, 승점 35점. 공교롭게도 이 6위란 숫자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올 시즌부터 K2 리그는 1, 2위만 K리그로 곧장 승격하고 3위부터 6위까지는 승격 플레이오프에 나가는 방식으로 바뀌었거든요. 화성은 지금 딱 그 마지노선에 걸쳐 있습니다. 자동 승격권인 2위 서울 이랜드와는 불과 승점 2점 차이. 창단 첫 프로 승격이라는 꿈이 이제는 정말로 손에 닿을 거리에 와 있습니다. 2013년 준프로 클럽으로 출발했던 팀이 12년 만에 K2 리그 무대를 밟고 이제는 일부 승격의 문턱까지 왔습니다. 그 여정의 중심에 차두리 감독이 있습니다. 선수로서는 늘 아버지 뒤에 있어야 했던 남자가 이제는 자신만의 이름으로 승부를 걸고 있습니다. 차두리가 역사의 주역이 되길 응원합니다. 이상 흰수염 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